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구성법이에요. 이건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떤 기대감이나 충격 요법이 사실은 없거든요. 궁금증과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드라마틱한 자서전이 만들어진답니다. 안녕하세요. 매일 글 쓰고 탐구하는 글탐가입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트렌디한 글쓰기 구성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오늘의 소개할 구성법은 계절 구성법. 계절 구성법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말은 어디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제가 만든 말입니다. 20년 동안 작가 생활하면서 글쓰기 하면서 강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하우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구성법이에요. 계절 구성법 궁금하시죠? 하지만 그 계절 구성법이라는 단어 안에 이 구성법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계절 구성법 여러분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4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러면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봄은 따뜻한 햇살, 또 새싹, 또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. 네, 그 다음에 여름은 뭔가 아주 강렬한 태양, 그리고 또 뜨거운 햇살 아래 뭔가 더위와의 사투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고요. 가을은 노란 곡식 벌판에 있는 익은 곡식들, 그 다음에 수확의 계절 이런 걸 좀 떠올려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겨울은 혹독한 추운, 그 다음에 뭔가 차가운 그런 느낌이죠. 자, 그런 느낌들을 이 구성법에 대비시켜 본 거예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 구성법도 있지만 요즘의 트렌디한 구성법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5단 구성법 기승전, 클라이막스, 결에서 클라이막스가 앞으로 와서 클라이막스, 기승전, 결 이러한 구성법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. 그런데 이 계절 구성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독자들이 이건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해서 어떤 기대감이나 충격 요법이 사실은 없거든요. 그런데 이 계절 구성법에서 겨울이 앞으로 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집니다. 겨울, 혹독한 시련, 혹독한 환경 이런 것에 빠진 주인공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 주인공이 뭔가 혹독한 겨울처럼 어떤 사건을 만나서 힘든 상황,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주인공이 딱 사건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이야기의 출발선이 시작되는 거죠.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회사에서 잘렸거나 혹은 사업이 망했거나 그 사건, 거기에서 혹독한 겨울을 맞이한 인물, 그 인물을 팔로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구성에서 겨울이 먼저 오면 우와, 저 사람 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지? 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지? 라고 하는 의문문이 던져지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궁금증과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자, 겨울이 오면 그 다음 봄이 오겠죠? 봄. 자, 이 혹독한 이 시련을 맞을 때 그냥 이 혹독한 시련에서 멈춘다면 사실 이야기는 진전이 되지 않을 거예요. 그냥 정말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이 되겠죠. 하지만 그 주인공에도 뭔가 희망이 생기고 뭔가 해결할 기미가 보이고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식의 어떤 희망이 보이는 거, 그게 바로 봄 같은 날이 오는 거죠. 그래서 그 봄으로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그 길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거. 하지만 봄인 듯 했지만 또 찾아오는 또 다른 시련, 그것이 바로 여름이에요. 한번 이 여름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여름 말고 광야에서 물 한 모금 없는 그 사막가루 같은 그곳에 던져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죠? 정말 이 혀가 쩍쩍 갈라지는 갈증이 있을 거고 걸어도 끝이 없는 그 길들이 펼쳐져 있을 거고 다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을 거고 여러 가지가 처해져 있는 난관들이 있겠죠. 그러한 난관들이 정말 극적으로 더 크게 다가오는 게 여름이에요. 어떻게 보면 여름은 겨울보다도 이야기의 구조상으로는 더 혹독하고 더 힘든 시기죠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지나서 봄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름은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. 그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견뎌내가면서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계절이 가을.
가을을 맞이했을 때 그 곡식도 마찬가지예요. 뜨거운 태양과 온갖 벌레의 공격과 해충의 공격을 넘어서 그 무르익은 곡식들, 열매, 노란 벌판을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럼 거기 안에서 추수하는 사람들 뭔지 즐겁죠. 그 다음에 과일의 열매들, 풍성한, 반드시 가을에는 열매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막 정말 사투를 벌이는 여름을 지나서 이 풍성한 열매에 가을에 이르는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의 길들이 우리의 이 사계절과 되게 많이 닮아있고 그 닮아있는 것을 우리는 그 계절 구성법의 이야기, 스토리텔링으로 담을 수가 있는 거죠.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계절 구성법은 자서전을 쓰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아요. 보통 자서전을 쓰실 때 기초 구성법에 대해서 모르실 때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이런 시차적인 순서에 의해서 쓰시거든요. 그런데 그 시차적인 순서에서 쓰시다 보면 좀 많이 재미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언제 태어났고 또 초등학교 어떻게 갔고 중학교,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. 그러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자서전에 계절 구성법을 딱 접목시키면 내 인생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이 어느 때였는가 이 시절을 떠올려보는 거죠. 거기에서 시작한다면 흥미진진하게 정말 이런 시련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고 어떤 힘으로 극복했고 그때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였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나올 수가 있죠.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자서전이 만들어진답니다. 자,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계절 구성법은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라고 하는 그 사계절을 갖고 혹독한 겨울에서 시작해서 겨울, 봄, 여름, 가을 이런 구성법으로 흥미진진하고 드라마틱한 구성을 할 수 있다. 그것이 좀 트렌디한 구성법이다. 이렇게까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탄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